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AWS 서울 서밋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서밋 금융트랙에서 금융권 고객을 위한 보안 및 규정 준수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시큐리티 어슈런스 매니저 이대근입니다. 제가 AWS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한국 고객분들께서 안전하게 AWS를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안과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도 제한적이고 보안과 규정 준수라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발표 자료는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 종료 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발표 중에는 이제 사진을 찍으실 필요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발표를 일단 편하게 들으신 다음에 발표 종료 후에 제공되는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의 개요입니다. 첫째, 먼저 보안과 규정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할 개념인 책임 공유 모델과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2019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사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AWS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금융 고객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AWS의 여러 가지 보안과 규정 준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AWS 책임 공유 모델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우드를 접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수없이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클라우드에서 보안과 규정 준수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정 준수는 책임 공유 모델에서 시작하며 이는 고객과 AWS의 공동 책임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러한 책임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의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AWS는 클라우드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하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가상화 계층부터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서비스가 운영되는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이점 중에 하나로서 고객께서는 이러한 책임 영역에 대한 보안 책임과 비용을 AWS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게스트 운영 체제를 포함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암호화, 그리고 보안 그룹 방화벽 같은 것들을 구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시는 서비스의 종류, IT 환경, 그리고 관계 법규에 따라서 고객의 책임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하실 때에도 이러한 책임 공유 모델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객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WS에서는 항상 이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AWS는 인프라를 포함한 AWS의 책임 영역, 즉 클라우드의 보안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과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주수 프로그램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를 담지는 못하고 일부만 담아보았는데요. 전체 목록은 저희 AW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50개가 넘는 국내외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정준수 프로그램은 제3자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검증되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보다 가장 많은 수의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전은 물론 해외 리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규정준수 프로그램의 보고서 및 인증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AWS 고객분들께서는 AWS 웹사이트 혹은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인증서와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규정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땐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이 중에서 금융사 고객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CI DSS입니다. PCI DSS는 국제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PCI 보안표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보안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카드 소지자 데이터 CHD 또는 민감한 인증 데이터 SAD를 저장, 처리, 전송하는 모든 엔티티에게 적용됩니다. AWS는 2016년 7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최초로 PCI DSS 레벨 3.2.1 서비스 공급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록 AWS는 카드 소지자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거나 처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께서는 AWS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체 PCI DSS 인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O 27001입니다. 사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ISO 27001은 안전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AWS 클라우드에서 IT의 일부 혹은 IT의 전체를 운영하시면서 고객분들의 ISO 27001 인증을 준비하시는 경우 AWS의 ISO 27001 인증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인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AWS는 ISO 97001, 27017, 27018 등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입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2017년 12월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최초로 ISMS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수행되는 사후 심사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은 SOC 보고서입니다. SOC 보고서는 AWS가 규정준수 제어 항목 및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립적인 제3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해드린 네 가지 인증과 보고서는 AWS가 실제로 어떻게 이 보안과 규정 준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AWS가 어떻게 보안과 규정 준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 시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SOC2 보고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C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 감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수행되고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SOC2 보고서는 80개가 넘는 통제 항목과 200개가 넘는 감사 증적과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SOC 보고서에서는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와 AWS 세부 통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AWS의 준수 여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AWS의 보안을 이해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SOC는 70개가 넘는 AWS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17개의 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리전에는 서울 리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SOC2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보안 도메인의 목록인데요. 임직원 권한관리, 논리적 보안, 안전한 데이터 처리처럼 이런 기술적인 보안 통제 항목뿐만 아니라 보안 조직, 변경 관리, 이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 통제 항목도 점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SOC2 보고서에서 또 어떤 보안 도메인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SOC2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주요 보안 도메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 환경 통제에 대한 통제 항목,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중복성에 대한 통제 항목, 또한 침해 사고 처리에 대한 통제 항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 항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사 고객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 시 AWS가 어떠한 통제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C2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와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상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길 거라 믿고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개요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보도자료는 2018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으로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개정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분야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대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약 50%라고 합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성상 클라우드를 이용한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지만 개정 이전에는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비중요 정보뿐만 아니라 중요 정보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아시겠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금융권은 보안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수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어떠한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 이후에는 개인 신용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성 기준 제시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금융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성 확보 조치 등 금융권에 특화된 이용 및 제공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 시스템만 클라우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정성 평가 없이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직접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보고임입니다. 기존에는 비중요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게 보고하였으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서 정보가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이용 현황을 금융당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정 이후에는 개인 신용정보,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보안에서는 금융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용 가이드에서 말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용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보안원에서 제공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권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크게 4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전 준비,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 마지막으로는 이용 종료입니다. 각 단계는 이용 대상 선정 및 평가, 혹은 제공자 후보 선정 및 평가, 혹은 출구 전략 이행과 같은 그런 세부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의 시작에서 책임 공유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세부 절차와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임 공유 모델을 매핑시켜 보았습니다. 금융사에서 주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셔야 되는 금융사 책임 영역은 파란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서 지원 및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보안과 규정 준수를 준비하실 때 고객의 책임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하셔야 보안과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별로 별도의 그런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구성하실 때에도 유관 조직, 부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역할별로 구분하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앞으로의 발표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이 계약 체결 부분 동안 이용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AWS 어카운트 매니저나 AWS 파트너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인 상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 몇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백업, 훈련 및 사고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백업 부분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손실 사고를 대비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그림의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 이중화 또는 소산, 데이터 복원 테스트 및 데이터 무결성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라,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하라, 그리고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서비스 자체로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가용성 및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또한 데이터 이중화, 백업, 접근 제어, 암호화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BS입니다. EBS는 AWS의 가장 기본적인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EBS에서는 데이터 이중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때 이중화되어 기록되게 됩니다. 또한 볼륨 생성 시 암호화 볼륨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S3 서비스와 연동하여서 백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3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대표적인 AWS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S3는 데이터 백업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3는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데이터 보관 시 3개의 가용 영역에 복제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을 확률이 99.99개로 11.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3의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S3는 데이터의 전송간 혹은 보관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3는 백업 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서 고객분들 여러분들의 정책에 맞게 백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FS는 여러 서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NAS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EFS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서비스와 같이 여러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간, 보관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EFS 간의 백업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RDS입니다. RDS는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에 RDS의 마스터 엔진을 구동하시면서 다른 가용 영역에 스탠드바이 엔진을 구동하시면 서비스의 가용성도 보존하시면서 데이터 또한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정으로 암호화도 가능하시고 자동화된 백업도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주요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가 구성을 그려보았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구성을 활용하셔서 데이터 손실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목적에 따라 S3, EFRS, RDS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각 서비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다시 동기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셔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굉장히 빠르고 쉽게 동기화하고 백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전 준비 절차 단계에서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단말 기간 연계, 암호화, 여기 굉장히 많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인위적인 트래픽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AWS에서는 이것을 침해보호로 인지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인지하시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포트 스캐닝, 침투 테스트 등의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 2월 변경된 AWS 고객 지원 정책에 따라 고객 AWS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AWS 웹사이트 혹은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용 종료 단계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이용을 종료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에도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표시했듯이 데이터의 삭제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삭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AWS에서는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재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항상 데이터를 와이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 대상인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 혹은 니스트 표준에 맞게 디커미셔닝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모두 외부 SOC 보고서 혹은 FedRAMP 감사에서 검증되고 인증되었습니다. 또한 고객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 툴이나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고객께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의 마스터키로 암호화하신 이후에 데이터와 고객 마스터키를 동시에 삭제하는 방법으로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AWS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AWS 클라우드 내에 있는 데이터를 고객의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S3 글레이시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데이터 싱크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절차의 사전 준비에서 제공자 후보 선정 및 평가에 대한 항목으로서 금융회사에서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금융보안이 발표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109개의 기본보호 조치 항목과 32개의 금융 부분 추가 보호 조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은 109개 기본보호 조치 항목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보호 조치 항목 평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 키사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 FedRAMP, CSA 스타, MTCS 인증 이렇게 4가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 4개의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를 하실 때 기본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서밋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WS는 4월 8일 서울 리전에 대하여 MTCS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고객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 시 109개 기본 보호 조치 항목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MTCS는 싱가포르 멀티티어 클라우드 보안 인증입니다. AWS는 이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에 이어서 AWS는 한국 리전에 대해서도 MTCS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였습니다. MTCS 인증은 기본적으로 ISO 27001의 표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AWS는 MTCS 인증을 통해 다시 한번 AWS가 보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증 서비스는 IaaS, PaaS, SaaS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명시적으로 서울 리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 서밋을 통해 처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금융 고객분들께서 기본 보호 조치 항목에 대한 평가는 AWS의 MTCS 인증을 통해서 생략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부분 추가 보호 조치 32개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금융 부분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AWS는 한국 금융 고객을 위한 AWS 워크북을 오늘부터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제목은 한국금융보안원의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대한 AWS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보안원 가이드에서 포함하고 있는 안정성 평가 항목과 AWS의 세부 평가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MTCS 인증서와 AWS 워크북은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AWS 워크북의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영문 버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객분들께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보호 조치의 항목에 대해서 AWS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부분 추가 보호 조치 항목 2.6.1은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AWS는 여러분들께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AWS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일환으로 AWS는 IAM 서비스를 갖고 있고 MF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모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께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AWS의 금융 고객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는 금융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평가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사 고객분들께서는 서울 리전에 대한 MTCS 인증을 활용하셔서 기본 보호 조치 평가 항목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AWS 워크북을 활용하셔서 금융 부분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안과 규정 순수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던 서비스인데요. 바로 AWS 아티팩트입니다. AWS 아티팩트는 고객분들께서 AWS 규정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보고서, 그리고 인증서, 그리고 워크북을 다운받아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AWS 어카운트만 있으시면 AWS 아티팩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각종 보고서, 인증서, 워크북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에 익숙치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AWS는 또한 스텝 바이 스텝 매뉴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AWS 아티팩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분들께서는 AWS 어카운트 매니저나 AWS 파트너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지원 내역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WS MTCS 인증서 그리고 AWS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 규정준수 리소스 웹사이트입니다. AWS 규정준수 리소스 웹사이트는 고객분들께서 보안과 규정준수 관련되어서 참고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AWS의 보안 관련 최신 소식을 담고 있는 AWS의 보안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 사례, 또한 금융권 고객분들을 위한 보안 백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보안 백서 등 다양한 보안 관련된 리소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또한 이 리소스 웹사이트에서는 AWS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된 교육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 컴플라이언스 센터입니다. 때로 고객분들께서 국내에 있는 규정 외에도 해외 비전을 사용하실 때 해외 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규정과 그 규정을 고객분들께서 준수하시는 데 돕도록 AWS에서 어떠한 리소스를 갖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AWS 컴플라이언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전 세계에 어떠한 클라우드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AWS는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규정 준수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고객분들이 보안과 규정 준수 관련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보안 관련 AWS 서비스들을 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용자 관리, 탐지 통제, 인프라 보안, 데이터 보호, 침해 대응, 이러한 다양한 보안 영역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AWS에서는 많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금융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그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미 해외의 많은 유수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피탈 원, DBS와 같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포함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와 같은 보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금융사들도 AW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록으로 드렸던 것 중에 NAB 같은 경우에는 호주 국립은행으로서 제 세션 바로 다음에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금융사분들도 이미 AWS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수 있는 많은 금융사 고객분들께서 이미 AWS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고 계시며 이 밖에도 다수의 금융사들을 고객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종료 이후에 고객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AWS 규정 준수 리소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과 규정 준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AWS 아티팩트입니다.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AWS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인증서, 보고서, 워크북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NTCS 인증서와 AWS 워크북 또한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시간 동안 제가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AWS 어카운트 매니저 혹은 AWS 파트너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드리기 쉽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금융 클라우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발표 시간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WS는 금융 고객분들께서 금융 규정에 따라서 AWS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이 책임 공유 모델에 따라 고객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공동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AWS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WS 서울 서밋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해서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는 더 멋진 서울 서밋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소셜미디어에 AWS 서밋 해시태그를 통해서 행사 소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뒤 제가 고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정리된 이후에 앞으로 나와주셔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